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요즘 매일 뉴스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아마 애청자분들 모두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침내 오늘 일본은 한국을 이 화이트 리스트, 백색 국가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달 28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데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자, 오늘 그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주식도 지금 연일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폭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동산은 어떻겠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일본은 우방국, 그러니까 백색 국가, 아시아에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죠.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 생태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는 하방 리스크입니다. 자, 이번에 이 소재죠. 이 소재주 때문에 주식도 난리가 났었는데 이 소재뿐만 아니라 수출 규제 대상이 이 모든 사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이 양국, 한국과 일본의 교역만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교역이 세계 글로벌 무역에서 하나의 체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우리나라의 무역 부진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연이어 실적이 좋지 않죠. 그리고 이것은 8월 28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외 불안정성이 커졌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1,100원 초반이었는데 6%가 오른 1,200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는 위험자산 선호 후퇴로 인해서 우리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커질 수가 있죠. 이렇게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기업 가치가 빠지게 되고 결국에 원화 가치는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1,200원이 뚫리게 되고 이것이 안정화돼 버리면 우리나라 시장 전체의 모든 실물 자산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우리나라 산업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 분은 아무도 없겠죠. 뉴스를 보면 할 수 있다, 우리가 일본을 제칠 수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힘을 보여주자, 뭐 이러한 기사들이 뜨는데 세세한 계획이 없이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리는 만무하죠. 사실 얼마 전만 되돌아봐도 일본과의 이러한 무역 분쟁이 불거지지 않았을 때도 2%가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죠. 근데 이번 무역 분쟁으로 확실하게 돼가는 중입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을 2%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는 국내외 기관이 늘어났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10% 감소할 경우에 GDP, 우리나라의 GDP는 0.4% 감소가 예상됩니다. 자, 그럼 주식도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 중인데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보면 현재 상황은 오히려 리스크가 좀 작은 이 안전자산의 자금이 쏠리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식이 변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큰 자산에 속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에서 금이나 은, 달러, 엔화, 부동산으로 이 자금이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현재 이 외환위기를 가능성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현재 우리나라의 그 외화 보유고는 이 4천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480조가량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 외환위기가 발생할 거다라는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모르죠. 이 분위기로 계속 가다 보면은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죠. 다 빠져나가면.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기되는 위험성이 일본의 2차 보복으로 금융보복,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차입해준 돈을 만기를 연장하지 않는다는 등 해서 다시 회수해가는 것을 또 위험성으로 보고 있는데 일본의 차입금 규모를 보면은 2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체 총량으로 따지면 약 50조가량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차입 규모가 20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화 보유고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렇게 높다라고 보긴 어렵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 금융도 과거 IMF와는 달리 많이 발전이 돼 있는 상태고 신용도도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자금은 크게 융통하는 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현재의 이 위기, 경제 위기, 내외적인 위기와 또 추가적인 규제가 예고된 상황이죠. 8월 7일 이때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분 정확히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이때를 기점으로 다시 이 거래 수축 및 관망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이 집값이 무너지거나 폭락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이와는 반대되는 상황으로 분양시장은 앞으로 더 뜨거워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 앞으로 신축의 급감은 눈에 보이는 부분이고 지금 분양하는 물건들이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최신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분양시장은 더 뜨거워질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분양 물건들을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점대가 낮으면 거기에 맞는 단지들, 높으면 거기에 맞는 단지들을 고르시고 선별해서 진입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현재 상황에서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 하방 리스크가 커졌죠. 따라서 추가적으로 연내에 금리 인하가 한 차례 이상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산기 신도시 보상금이 연말부터 풀리게 되죠. 플러스해서 금리 인하까지 겹치게 되면 유동성이 크게 확장이 될 거고요. 현재 상황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유동자금이 어디로 쏠릴 것이냐,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 쏠리는 자금은 늘어나긴 늘어날 건데 어디로 갈 것이냐 따져보면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분양시장을 노리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요. 서울에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수도권 및 각 대도시, 대대광이라고 하죠. 이러한 도심의 신규 분양 물건의 인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없는 지역에 이러한 신축과 준신축 단지들은 앞으로도 꾸준한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지방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도 오히려 상승세를 거쳐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서울과 수도권 시장을 보자면 이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될 것입니다. 상위와 하위의 차이, 격차가 더 벌어질 거란 얘기죠. 현재 이 수요는 철저하게 이 갈아타기 수요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상위 입지, 신축 단지, 이러한 이 메리트가 있는 단지의 가격이 팽창하는 거품기라고 하죠. 이 팽창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이 9.13 이후부터는 거의 팽창기라고 보셔야 되는데 전체적인 가격 상승이 아니라 상위 단지, 신축 단지 위주로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하위 시장을 바라봤을 때 이들 단지들이 갭매우기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소액 투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 중하위 시장이 갭매우기를 하는 모습은 당분간 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쪽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신규 분양을 이분들은 적극적으로 노리거나 아니면 재개발과 재건축, 기간이 좀 많이 남아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조정세를 면치 못할 거기 때문에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제도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규제로 조정기가 어느 정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저점 매수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실거주 하시는 분들도 지금 계약을 했는데 얼마 전에 계약을 했는데 지금 경제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불안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하위 시장의 갭매우기는 당분간 어려워 보일 거라고 얘기를 드렸죠. 일단은 이 분양 시장이 더 뜨거워질 거고 수요자 자체가 지금 시장 눈을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다른 쪽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 및 등락폭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리스크 또한 적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죠. 크게 올라갈 이유도 없지만 내려갈 이유도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실거주 차원에서 이러한 중하위 시장은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괜찮다라고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많이 불안해 하시니까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은 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그리고 현재 상황, 주식은 폭락하고 있고, 날이면 날마다 북한은 미사일 쏘고 있고, 경제뿐만 아니라 나라의 모든 부분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받을 수 있는 영향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포지션을 가지면 될까, 이러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시장 내, 그러니까 경기장 내에 돈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7월 31일 그리고 바로 어제 이루어졌던 여의도의 브라이튼이라는 오피스텔, 입지가 굉장히 좋아요. 이 오피스텔에 청약이 있었는데 경쟁률 한번 보세요. 이게 제일 작은 게 1군, 1군이 29제곱미터, 2군이 44제곱미터, 3군이 59제곱미터였습니다. 자, 거주자 우선 20%, 나머지는 기타로 돌아가는데 경쟁률 한번 보세요. 자, 원룸이 76대 1, 그리고 기타까지 하면은 28대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44제곱이 111대 1, 그리고 59제곱은 152대 1. 엄청나죠? 이게 가격이 29제곱은 부담이 없습니다. 3억 중반 4억 이쯤 보시면 되고, 이 44제곱은 5억에서 6억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59제곱은 6억에서 8억 5천 정도 보면 됩니다. 이게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취등록세가 비싸죠. 4.6%가 들어가는데 취등록세만 해도 뭐 5천가량 몇 천이 들어가는 거죠. 게다가 오피스텔은 뭐 초주입니까? 그렇지도 않은데 여기에 2만 명이 넘는 인파가 청약금 500을 걸고 들어갔다는 것은 시장에 아직 돈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분위기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움츠릴 필요도 없고 너무 공격적으로 나갈 필요도 없고 지금 상황은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주에 또 청약이 또 있죠. 서울에 등촌에 주상복합이 있는데 그것도 가격이 괜찮더라고요. 어차피 안전마진 한 1억에서 2억 정도 볼 수 있는 단지인데 점수가 낮은 분들은 이런 단지들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똥이고 된장이고 가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점수가 낮으면 일단은 신축을 양산할 수 있는 종목에는 어느 정도 분석을 한 후에 나와 맞다고 하면 접근하셔도 된다. 너무 움츠릴 필요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